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136조를 보겠습니다. 우리 130조부터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봤어요.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이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었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 봤죠. 그리고 이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란 걸 봤습니다. 여기 이제 130조부터 135조까지였어요. 이걸 쭉 봤죠. 136조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입니다. 단독행위. 두 번째,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중,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굉장히 많죠. 취소, 철회, 추인, 동의, 채무면제, 해제, 해지, 상계, 뭐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다. 뭘 생각하면 될까요? 권한이 없는 자가 갑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을이 갑의 재산을 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법인 같은 걸 설립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해제를 한 경우, 또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면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죠. 근데 그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수령 권한이 없는 자가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될 겁니다.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그거를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136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136조 조문의 취지는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얘가 있죠?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36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즉 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얘가 나오죠?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을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갑의 재산을 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이 대리행위죠,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기억하세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미리 생각하시고 조문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단독행위에는, 조문에 보면 단독행위에는 이라고 시작하죠.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란 뜻입니다. 계약의 해제라든가 계약의 취소 같은 것들. 그 단독행위 할 당시에 예를 들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을, 자, 우리 대리권의 범위에서 봤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중동은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있었죠. 그러나 그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었고요.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갑의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을이 계약을 해제해요. 두 번째, 을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 상대방은 갑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을은 이걸 수령하면 안 돼요. 왜? 수령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해제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수령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무권대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제 권한이 없는 을이 해제하는 경우, 능동대리죠. 해제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을이 수령한 경우, 수동대리죠. 즉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능동대리의 무권대리와 수동대리의 무권대리, 이걸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은 상대방 병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 을의 대리권 없는 행위, 병이 을의 대리권 없는 행위, 즉 해제권 없이 해제한 경우, 이때 병이 동의를 해요. 동의했다는 건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을이 병에게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했을 때 병이 알았다, 이게 동의입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을이 병에게 계약을 해지한다 그랬을 때 병이 야 너는 해제 권한 없잖아 라고 다퉈야 되는데 다투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앞에서 봤던 130조부터 135조까지의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있었죠. 그걸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능동대리의 무권대리죠. 그게 3번, 4번입니다. 5번은 대리권 없는 자 을에 대해서 그 을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했다. 누가? 병이. 자, 병이 단독행위했다는 건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병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 돼요. 갑에게.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했을 때 을은 이걸 수령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을이 수령을 했어요. 알았다. 이게 을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반가로우는 수동대리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을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을은 그 병의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을이 수령을 했어요. 수동대리의 무권대리죠. 이렇게 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능동대리의 무권대리와 수동대리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고, 능동대리의 무권대리는 상대방 병이 동의한 경우, 알았다라고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을에게 해제권이 없음을 다투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이 경우에 계약의 무권대리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수동대리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해제 의사 표시할 때 무권대리인 알았다, 동의한 경우, 요 경우에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136조의 취지입니다. 정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기출 간단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을이 갑의 재산을 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대리행위죠.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권한이 없이 재단법인을 설립했으니 무권대리죠. 두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결국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되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만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36조는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조문은 아니고요. 다만 조문 좀 많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그 단독행위를 할 때 상대방 병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을의 대리권 없는 행위, 해제권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알았다라고 하거나 너는 해제권이 없지 않냐라고 다투지 않았을 때, 또는 대리권 없는 을에 대하여 병이
상대방이 그 을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즉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했더니 을이 알았다라고 수령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전 6조, 즉 130조부터 135조를 적용함으로써 그 중에 중요한 거,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135조의 취지다. 조문은 어렵지만 그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기출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조문은 아닙니다. 꼭 기억할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추인할 수 없다.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